경주시가 추진 중인 신라환경 복원 사업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축구장 면적 10배 이상의 백사장이 유실되는 등 해안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애매한 단속 법규와 소극적인 행정도 주민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라 완경 복원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신라 환경의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원 사업이 이뤄질 경우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왕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월성 발굴 현장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다녀가며 힘을 실어줬고 올해도 8대 신라환경 복원 사업에 647억 원이 투입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월성 성벽과 물루, 해자 등 복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월성 왕궁 안에 있는 그 문이 한 3개 정도 먼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그게 착공을 해서 문부터 일단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하지만 이 같은 신라시대 건축물 복원 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는 지난 11일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안에 미비점이 많다며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신라환경의 원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축물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잘못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고학계 복원이라는 거는 확실한 지상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아마 신라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고정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 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성 발굴이 조급한 일정으로 진행돼 왔고 황용사 역사문화관이 유적 훼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신라환경 복원 사업 전반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학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문화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계획안을 보완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7월경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관련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 9월경에 종합 기본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라환경 복원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명사심리로 유명한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0배 이상의 면적이 해안 침식으로 유실됐는데 전국적으로도 경북 지역이 그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피서지인 포항 월포의 수욕장.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졌던 백사장은 수년 전부터 상당 부분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피서철이 임박하면 자갈밭에 모래를 집어넣어 백사장 정비 작업을 한 후에야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여름 되면 피서객들이 전국의 피서객들이 다 오는데 너무 침식이 돼가 자갈뿐이니까 참 보기에 많이 안 좋죠. 경상북도가 지난해 연안 39곳을 선정해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0배가 넘는 면적 25톤 덤프트럭 7천여 대분이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울진에 걸쳐 백사장이 줄지 않은 곳은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침식 위험으로 분류되는 CD 등급이 전체의 80%를 웃돌아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는 건 항만과 방파제, 관광용 친수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해류와 모래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해안 침식의 원인이 무리한 항만 개발로 드러난 이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마리나항 개발이나 항만 개발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연안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우 앞으로는 연안 침식 등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 죽변면 봉평 해변에 이어 후포면 금읍리 일원을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주민 설명회가 오늘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침식 방지를 위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규사나 바다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지난해 8월 울진 봉평과 강원도 삼척 맹방, 전남 신안 대광 해변 3곳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울진에서 연안 침식이 심각한 평해읍 월송정 앞바다와 근남면 산포리 일대는 침식 방지 공사 실시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탓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매한 단속법규와 소극적인 행정도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드러내고 건물을 짓기 위해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선 상황. 주민들은 아무리 닦아도 흙먼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제 호흡에 있어서 일단 제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매장 청소든 판매하는 데 있어서든 숨쉬기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공사장 비산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KTX 포항역사 인근 택지 개발 지구도 땅을 파헤쳐 놓아 거대한 황무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사막처럼 먼지가 날립니다. 시청의 하소연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먼지 측정을 하긴 하되 먼지 측정이 많다 적다 이런 기준치가 전혀 없답니다. 현 법상.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많아도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애매한 단속 법규도 문제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흙을 야적할 경우 최고 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포항 우연동처럼 산을 깎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흙을 씻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물을 뿌리는 양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가 애매하다 보니 시청에서도 먼지 안 날리게 신경 쓰라는 선에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을 좀 더 친다든지 요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저희들이 다른 먼지를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등 4개 지구 330헥타르에 대해 배수 개선 작업에 착수합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384억 원을 들여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는 등 배수 개선 사업을 3, 4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덕군 병곡면 덕천지구 141헥타르 등 3개 지구 261헥타르를 기본조사지구로 지정해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매립해온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이 전국에서 2번째로 대구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대구 MBC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천리 매립장 앞에 거대한 공장 같은 건물에서 마무리 공정이 한창입니다. 몇 달째 시험 가동하고 있는 설비는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를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기에 넣으면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철은 자력 선별기, 비철은 비철 금속 선별기에서 걸러지고 최종 고발열량의 폐기물은 SRF, 즉 연료를 만들어서 연소 후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대구시의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950톤. 이 가운데 600톤이 이곳으로 들어와 SRF, 즉 고형 연료로 쓰입니다. 쓰레기를 태워 발생한 연로, 대운물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고 뜨거운 전기는 비산 염색단지와 서대구공단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온수와 전기는 비산 염색공단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연간 110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2,100억 원의 시설비 가운데 민간 투자 1,300억 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수익으로 15년 동안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SRF 시설이 오는 7월부터 정상 가동되면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 수명도 19년 이상 늘릴 수 있어 환경도 지키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상북도가 감염병 관리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상을 기존의 7개 기관 61개 병상에서 13개 기관 78개 병상으로 늘리고 포항, 안동, 울진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음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보건소와 31개 응급의료기관에도 선별진료소와 음압 에어텐트, 열감지 카메라 등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에 29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로 충원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보건소에 연결된 표준화된 방역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경상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 단속반은 지난 19일 자정쯤 포항 영일만 신항 3km 해상에서 어자원을 싹쓸이하는 일명 고대구리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반은 4.9톤급 소형 기선 저인망이 저녁 8시쯤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업 지도선과 단속정을 동원해 20여 분간 해상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고대구리 어선을 적발하기는 10년여 만이라며 취약 시간대에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 포항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10여 명으로부터 한 번에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포항시 남구청 명의로 가짜 급여까지 주면서 피해자들을 1년 넘게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시의 대표 특산물인 장기 산딸기가 이달 말쯤부터 보름간 영남권 이마트 31개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장기 산딸기는 0.5kg과 1kg짜리 각각 3만 개로 모두 45톤이고 판매 시기는 날씨 등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이달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기면에서는 470여 농가가 80헥타르에서 산딸기를 재배 450톤을 수확하는데 올해 소비자 가격은 0.5kg은 7,000원, 1kg은 13,000원으로 내정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영천시 화산면 대구 포항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던 25톤 트럭이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유연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32살 권모 씨가 다쳤고 유연탄 제거가 늦어지면서 3시간가량 대구 방면 1, 2차선이 통제돼 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있던 쇠조각을 보고 급하게 운전대를 돌렸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시작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한동안 맑고 더운 날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건조한 땅을 적셔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렇게 구름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구름대가 우리 지역으로 다가오면서 낮에 올랐던 기온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마저 불어오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 기온은 부쩍 오르겠는데요. 낮에는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해상에도 돌풍이 불고 모레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이 19도, 경주 1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영덕과 경주 22도, 포항 2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는 오전부터,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모두 19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요. 돌풍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신체장애인 복지회 포항시 지부 회원 30여 명은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협회 보조금 정상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포항시가 연간 5천만 원가량 지급해온 협회 운영 보조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급하지 않아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해당 단체가 2차례나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회계 집행이 불투명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일반 달걀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청생란의 유전적 메커니즘과 종 특이성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에 찾아낸 청생란의 파란색 전이 인자를 미국 유전체 정보은행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과는 과학 분야 권위지인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11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초 예산보다 1,157억 원이 증가한 추경안에 대해 내일까지 심사를 마치기로 하고 특히 전시성, 소모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중국 한류의 중심지인 후난성과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후난성은 장가계의 고장이자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모택동의 고향으로 대장금이 큰 인기를 얻은 후 중국에서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네팔 출신 결혼 이민 여성 5명과 내국인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네팔 지진 피해 지역으로 보내 오는 27일까지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봉사단은 피해 지역 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던 빵 공장의 개업식을 돕고 천막촌의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팔에서는 지난해 4월 진도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체계적인 복구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 주민 대부분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흥해읍 곡강천 둔치에서 캠핑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캠핑협회로부터 선착순으로 300가족의 신청을 받아 2박 3일간 마술 공연과 게임, 폐품 활용 물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는 오토 캠핑장 2곳을 포함해 15개 야영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공모로 선정된 6개 야영장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취사 등 편의시설을 보수해 야영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사업자들이 분쟁 조정을 의뢰한 사례는 11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8%가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가맹사업과 하도급, 대규모 유통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조정을 통해 구제해줍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